안녕하십니까. 우수군의 한중일 TV입니다. 네, 오늘은요, 새롭게 선보이는 한중일 뉴 트렌드, 새로운 경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첫 번째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한중일 삼국 사이에서 어떤 새로운 경향, 새로운 트렌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을 재밌게 간단하게 소개하는 그런 코너인데요. 한중일 뉴 트렌드랑 되게 색다른데요? 오늘은 뭐가 있나요? 근데 너는 너 소개도 안 했네요. 누구지? 다시 한번 카메라로 소개해야지. 네, 제 이름은 이제 박상원이고요. 또 우수군의 한중일 TV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청년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상원이가 궁금하다니까요. 오늘은 제가 중국의 강도 절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니, 중국의 범죄자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일본으로 간다는 말은 저도 금시초문인데 과연 어떻게 되는 일인가요? 범죄자 중에서도 강도 절도에 해당되는 전통적으로 이것 하나의 직업이라고 한다면요, 강도 절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일본으로 넘어간다는 것인데 무슨 말이냐? 그만큼 우리는요, 야,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다른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는요, 지금 핀테크가 세계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이미 들어봤겠습니다만 중국 거리에서 구걸하시는 분들도요,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QR코드를 써놓고요, 그 QR코드에다가 중국은 금융 핀테크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위챗페이라든가 알리페이 같은 것을 많이 씁니다. QR코드를 거리에 구걸하시는 분이 대고 있으면요, 그 휴대폰으로 그 QR코드를 읽어가지고 얼마를 적선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인데, 거리에서 구걸하는 분들한테도 그렇게 할 정도라면 일반 생활에서는요, 사실 현금이 거의 보이지 않아요. 외국인들 아니면 저 시골 그 지방 오지에 가면은 현금을 가끔 볼 수 있지, 일반적인 중국인들 사람 사이에서는 현금이 거의 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카드를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 신용이 그렇게 정착되지 않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신용카드는 그렇게 활발하게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그 윗단계인 최첨단 금융테크, 핀테크 쪽으로 넘어가서 일반 사회에서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요, 강도 절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갑을 훔친다 하더라도요, 지갑에 현금이 없죠. 신용카드도 없어요. 소용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중국에서 계속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은 직업을 바꾸든가 아니면은 휴대폰을 뺏어가지고 결제를 해야 되는데, 휴대폰을 훔친다 하더라도 거기에 또 핀코드 있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넣어야지만 또 돈을 뺏어 쓰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도 절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먹고 살기가 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나 휴대폰을 뺏는다. 그건 거의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런 중국은 발전하게 된 것인가요? 중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첨단 산업 같은 것, 지금 신용 같은 것이 서로가 신뢰할 만한 그런 사회로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라는 것을 사용할 수 없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지금 중국은 1차, 2차, 3차 산업에서는 서구 사회보다 뒤쳐졌지만 4차 산업, 5차 산업, 6차 산업에서는 자기들이 최첨단에 갈 것이다 하면서 중국 정부가 나서서 절대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재래적인 그런 산업이 빠르게 쇠락해 나가는 것이고, 전통적인 강절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기 쉽지 않아서 일본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궁금한 게, 중국의 이런 강절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굳이 다른 이제 낙후됐지만 현금을 많이 유통하는 나라들을 제치고 왜 하필이면 일본일까? 과연 그게 궁금해집니다. 일본이 전 세계에서 지금 G3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한 나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전통을 고수하려는, 변화를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요, 아직도 현금이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은행에 돈을 넣어놓든가 아니면 집안에 장롱이라든가 베갯머리에 돈을 넣어놓고 그 현금을 가지고 지불하고 지갑에 현금을 잔뜩 갖고 다니니까요. 강도 절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그나마 먹고 살기, 자기들이 먹고 살 만한 그런 뭐랄까 비즈니스에 적절한 대상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일본에 넘어가기 위해서 자기들은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순히 웃을 수만 없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은 그렇게 큰 나라이고 인구도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무쌍한 이 시대에 정말 빠르게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변해나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본은 변화를 그렇게 싫어하고 전통을 고수한다. 그건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변하지 않으면 안 돼. 도태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변화에 둔감하고 또 변화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직 많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웃기지도 않는 하지만 참 우픈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히? 참 이런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중국에겐 잘 된 일이고 일본에게는 안 좋은 일이 생긴 건데요. 이걸 다시 말해 해석한다면은 변화를 추구하는 중국은 어떻게든 좋은 결과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기존의 시스템을 고수하던 일본은 안 좋은 쪽으로 가게 된 거지 않습니까? 이를 반면교사를 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빠르게 이제 변화하는 이런 중국의 사회라든지 경제 시스템에 맞춰 이런 재빠른 이런 행동들이 아마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원이도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 머릿속에 중국하면 부정적이고 안 좋고 이상하고 황당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많은데 그 한쪽만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매스컴들도요. 이 다양한 중국 빠르게 변화하는 그 중국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제대로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은 중국은 저렇게 빨리 막 앞서 나가는데 우리도 계속 뒤처져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중국을 우리의 가장 큰 시장으로 삼아야 될 것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긍정적인 측면에서도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우수근에 하면은 상원이는 한중일 그 다음에 TV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수근의 한중일 TV!